또 그 험한 산 속에서 실종됐던 여중생 조은누리 양의 생화는 무더위의 단비 소식 같았습니다. 그 열흘의 기적을요, 담당 의사로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혈액검사 상에서는 탈수 소견은 생각보다는 검사상으로 나쁜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내원했을 때 보면은 입술 입마름이라든지 피부 가죽의 그런 마름 상태를 봤을 때는 10일 동안 못 먹은 아이 치고는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소견이고요. 그것이 이제 혈액검사에서 그렇게 나타났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외부에서 이렇게 먹었던 물들이 아무래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조은누리 양의 첫 마디마저 대견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경찰의 면담 조사가 있고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퇴원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하나요, 김 교수님? 네, 처음 보자마자 옥수수 수염차를 먹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평소에 음료수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가장 극심하게 탈수 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네. 목이 말랐던 건 당연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좋아하게 되는 옥수수 수염차라고 이야기까지 끄집어내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로서 생존의 의지를 보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현재는 건강이 어느 정도는 좀 회복해서 대화도 나눌 수 있을 정도고 주사를 맞으면서도 아프다라고 이렇게 농담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회복이 됐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그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수영으로 다져진 체력이 아무리 있었다고는 하나 네. 정말 삶에 대한 그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는 의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조은누리 양이 정말 건강하게 다시 돌아온 데 대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는 뭐 학교 숙제 어떡하지, 방학 숙제까지 걱정할 정도라고 하던데요.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건강했다고 하더라도 그 험한 산 속에서 어떻게 열흘간이나 생존이 가능했을까요? 기적의 조건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변호사님, 무엇이 가장 유효했다고 하나요? 네, 여러 가지 분석이 있고 해석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조은누리 양의 체력과 정신력이었다라고 네. 저는 평가를 합니다. 체력에 대해서는 이미 수영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오래 해서 네. 전국 수영대회에서도 은메달을 딸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체력이 굉장히 튼튼했다. 네, 네. 그리고 정신력이 굉장히 강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나타났냐면 이제 구강 속, 입속을 이제 보니까 흙이 이 사이에 많이 껴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문가들은 스스로 물을 찾아 마시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네. 거거든요. 사실 조은누리 양이 실종됐을 때부터 약 4박 5일,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 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렸어요. 네. 사실 무더위보다도 오히려 장맛비 때문에 산속에서는 저체온증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는데 그것을 잘 극복해서 발견된 지점에서도 낙엽을 이렇게 덮고 있었다고 하는데 스스로 어떤 굉장히 정신력, 살아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결국은 이렇게 무려 열흘 이상을 버티게 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조은누리 양의 그동안 하산이나 아니면 다시 올라왔을 만한 과정을 보니까 갈림길이 두 군데나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거기서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 있었는지 그 생존력과 본인의 의지가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래 들어서 들었던 소식 중에 가장 국민들 기쁘게 했던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수색할 때 수색 네. 범위를 애초부터 좀 더 넓혔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들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조은누리 양이 원래 하산을 했다고 이렇게 가족들은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돗자리가 있는 데까지 아마 내려가 있었을 것이다. 네. 근데 왜 거기 내려가 있는 아이가 왜 사라졌느냐, 이걸 가지고 뭐 혹시 다른 곳으로 이동했느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는데요. 내려가 보니까 가족들이 없던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등산을 해서 무심천 상류 발원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올라가는 도중에 이 Y자로 갈래길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갈래길에 뭐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들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무심천 상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그 꼭 위쪽에서 헤매고 있었던 거죠. 아이고. 근데 수색 때는 그동안에 내려갔다는 것에 중점을 둬서 자꾸 산 아래쪽만 수색을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32사단 기동대대가 출동해서 그 7살 군견이죠. 달관이가 네. 그 위쪽도 한번 살펴보자고 해서 데리고 갔더니
그 위쪽에 사람의 그 냄새를 맡고 난 다음에 그 훈련받은 대로 그 자리에서 딱 멈춰서 앉았다고 합니다. 그게 네. 이상 반응이 있었을 때 내가 뭔가 발견했다고 할 때의 신호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찾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도 좀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무엇보다 숲으로 우거진 산속에서 조양의 흔적을 제일 먼저 찾아준 1등 공신이 7살의 군견 달관이 아니었겠습니까? 인생을 달관했는지 타령도 굉장히 여러 번 했었고요. 지금도 꾸준히 타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런 이중 창문 또는 창틀을 깨는 건 보통 머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달관 입장에서는 인생 역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달관이가 5년 전에도 이러한 탈영견으로 매스컴에 탄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달관이와 함께 있었던 박산진 원사 얘기가 이 정도로 이중으로 돼 있는 그런 창을 깨고서 나갈 수 있을 정도라면은 결국 영리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달관이가 이 채취를 바탕으로 수색을 하던 중에 보고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보고 자세를 취해서 그 인근을 살펴봤더니 그 좁은 바위틈에서 결국은 좋은 누리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굉장히 수풀이 우거지고 어찌 보면 달관이가 아니었으면은 골든타임을 지나서 좋은 누리양의 생존 상태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까지 있는 건데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달관이에게 정말 1계급 특진 포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군번이 없는 달관이한테 1계급 특진은 어려운 얘기고요. 여기서 달관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포상은 객검을 조금 좋은 거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많은 뭐 한우를 줬으면 좋겠지만 이 개에 대한 건강상 그리고 체력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 무더운 여름에 한 가지 더 줄 수 있다라면은 달관이가 사는 공간에 에어컨을 놔주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윤 의원님. 예. 저는 이번 열흘 정도 되는 수색 과정에서 네. 기어이 군에서 좋은 누리양을 찾았다는 소식을 보고요. 네. 공권력이라는 게, 국가 권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점에서 국민에게 신뢰를 준다. 아픈 얘기지만 세월호 때 왜 군이 투입이 안 됐을까라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군이든 경찰이든 구분하지 말고 국민이 어려움에 처하면 반드시 끝까지 찾아준다, 찾아낸다. 네. 그리고 위기에서 구해준다. 이런 믿음과 신뢰를 준 점에서 저는 이번 일이 굉장히 네.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흐뭇한 소식으로 이 정가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